카톡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기 전문가분이 여러분들한테 그 능력을 좀 전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면서 이론보다는 실전에서 해가지고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페이스북하고 SNS를 같이 여기서 실습을 다 하실 거고, 4월 19일 날. 그날 저는 이제 좀 못 올 것 같고,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그냥 실전이거든요. 이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라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블로그 다 만들고, 페이스북 계정 없는 사람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 있는 분이 있어요? 블로그? 블로그 한 두 분. 없는 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는 사람이 제공이니까. 그리고 카페 있어요, 카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예. 그 다음에 트위터. 예, 트위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카톡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다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러한 좀 주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 대비, 투자 대비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9일 날 그 강의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잘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가볼까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 사업 타당성은 why예요, why.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고, 사업 계획서는 what이에요, what. 내가 그러면, 왜 해야 되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이 뭐냐면 미션이죠, 미션. 인생에 있어 must. 남이 원하는 거, 이런 걸, 남이 원하는 게 있는가, 이런 시장이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알아봤다면, what은 뭐냐면, 메소드예요, 메소드.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계획 수단. 그래서, 이게 what.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why를 만족시킬까? 이게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꿈. 사업계획서는 내가 꿈을 꿈이 그 자체가 드림이고 내가 원트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수단이면서 이거는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목적과 목표는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목적은? 네. 내가 꼭 할 수 있는 현실을 하는 거야 그런 거. 목적. 목표는? 원하는 계획. 좀 비슷해요. 목적은 why. 당신이 목적이 뭐냐 하지? 당신이 목표가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어. 그럼 당신 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당신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같은 말이지 하면. 그죠? why예요, why.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표가 뭐냐? 이랬을 때 목표는 수단인 거예요. 당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목표는 단기적인 수단이에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목표예요, 목표. 단기적인 목표, 수단적인 목표. 목표라 하면 참 헷갈리는데, 결국은 내가, 뭘 해야만이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내가 친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친구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 만약 기계 설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기계 설계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설계 사무실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설계 사무실을 하는데, 이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보니까 건축 설계든 기계 설계든 그런 수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이가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메인 업체, 유명한 업체가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동종업체잖아요. 기계 설계 업을 하는. 그런데 그 나의 서비스를 구매해줄 사람들이 유저가 되고, 유저가 많으면은 내가 팔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값이 올라가. 그럼 유리하죠. 반면에 구매자가 단 한 명이고 여러 명이 설계자가 있으면 구매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불리하죠. 그래서 유리한 거는 이 구매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 공급자, 내가 만약에 기계 설계를 하는 사무실을 하는데 오토캐드나 뭐 그런 걸 파는 업자들이, 공급업자들이 한국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한 업체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부르는 게 값이죠. 그죠? 그럼 나는 이 여러 개 업체들이 이 업체 거를 막 사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라이센스를 제한을 둬가지고 몇 개만 한국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러면 어디서 달라고 할 거야. 돈 부른. 그런데 만약에 라이센스 업체가 채널이 많아가지고 오토캐드사의 다른 채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업체들끼리 경쟁이 되니까 나는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구매자도 많으면 좋고 공급자도 많으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기계 설계를 하는데 건축 설계업을 하는 사람들 기존 업체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 건설업계가. 그래서 그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 쪽으로 와가지고 기계 설계도 해주겠다고 날린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불리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플랜트 엔지니어들, 우리는 플랜트도 설계하잖아요. 플랜트 엔지니어. 그러면 역으로 그걸 좀 더 확장하면은 그 건축물도 기계 설계하듯이 아주 막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설계를 하는 거야. 엄청 정밀한 설계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라프한 설계죠. 그냥 뭐 오차 범위가 뭐 10cm 뭐 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막 간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종업체로 진출하면 시장이 넓어지죠. 예, 좋은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안 좋지만은 우리들은 기계 설계과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하면 좋아요. 그게 유리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그 이제 기계 설계 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기계 설계 툴을 만약에 내가 그 오토캐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 대체품으로 예를 들어 솔리드웍이 있다. 솔리드웍이 있다. 그러면 이 솔리드웍 안에는 오토캐드 기능도 다 있잖아요. 오토캐드 같이 2D로도 설계하는 게 다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오토캐드를 해가지고 3D로 하기는 좀 힘든데 이 솔리드웍은 3D를 2D화도 시키고 2D가 3D화도 하니까 이 시장을 넘보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토캐드만으로 주구장창 이렇게 설계하니까 경쟁력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좀 불리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3D 프로그램과 2D도 3D도 다 대응이 된다. 근데 여기는 2D 오토캐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죠. 오토캐드를 가지고 이쪽으로 시장이 커지는 거야. 이만큼. 자, 이게 파이브 폴시스라고 해요. 전문가들. 근데 이런 강의는 다른 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이 설계자끼리의 그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구매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공급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우리가 이종업으로 진출하든 대체품 시장으로 가든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five forces 5개의 세력을 분석하는 이거는 전문 이제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학에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면은 좋은데 자 그럼 혁신이 뭐냐 혁신 자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 있어. 삼성전자가 있고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어.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버렸어.
왜 가전제품화 됐으니까 자동차 모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모터하고 컨트롤러, 파워 스플라이 이런 거 다 만들면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만들어 버리면 현대자동차 이 이종업체 여기는 자동차 업계고 여기는 가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그냥 뭐 냉장고 세탁기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혁신이죠. 그죠? 그걸 완전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라 해가지고 완전 뒤집어지는 혁신이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있고 여기 공급자로부터 뿌리쳐가지고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막 마른 수건도 이렇게 막 짜는 심정으로 막 얘를 쫄라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싸게 공급자를 여러 개 둬가지고 막 가격 경쟁시켜 이렇게 받았어.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걸 만들었어. 구매자들이 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가 최고 좋아. 근데 구매자들은 줄을 섰어. 아이폰하고 갤럭시 S를 봤더니 한국 정세는 갤럭시 S가 맞아. 그러면 물건을 어디서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건이 만약에 갤럭시 S4가 나왔는데 지금 생산이 많이 못 됐어. 근데 초기 사용자들은 어디서 사용하고 싶어. 어디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죠. 제값받고. 이게 뭐냐면 이거를 수평적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여기서 물건을 공급받아가 제조회가 판매하는 요 과정에서 어떤 뭐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제조 공정 여기서 요런 거를 공급자들까지도 그냥 반도체 칩까지도 삼성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제품이 좀 더 컴팩트해지고 좋잖아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사가지고 외주 처리하는데 삼성은 이런 것까지 다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런 혁신을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수평적 혁신이라고 하고요. 삼성이 그런 걸 잘해요. 우리는 왜 그런 좀 아이디어가 뭐 좀 혁신적인 게 없냐지만 삼성은 내부적으로 그런 제조업 혁신을 잘하는 업체예요. 반면에 애플사나 이런 업체들은 수직적 혁신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공모의적이에요.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구글에서 뭘 하냐면 구글이 원래는 인터넷 검색업체인데 지금 거기서 뭘 만든다 하면은 스와치폰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거 영역질 같이 조그맣게 핸드폰을 만들고 그리고 안경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뭐 완전 007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KT 뭐 이런 데서 뭐 지지고 볶고 아이폰하고 지금 막 서로 지지고 볶는데 여기서 검색업체에서 이종 검색업체 단지 제조업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더 기술력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야. 헤게모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요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딱 빼가지고 안경인데 안경에 CCD 카메라 같은 게 다 있고 내 눈으로 해가지고 렌즈 형태로 여기 팝업이 되는 거예요. 렌즈 스크린이 디스플레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조는 사람을 이렇게 딱 봤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조는가가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녁에 딴짓하다가 뭐 아니면 뭐 카톡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정보까지도 검색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형상이나 얼굴 이런 게 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전화번호 리스트가. 그러면은 구글이 어떤 프로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상대방을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에요. 그런데 삼성이나 애플사는 그걸 못해요. 근데 구글은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구글에 뭘 쓰죠? 구글 드라이브. 구글 메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똑똑한 사람은 구글을 쓰더라고요. 네. 구글이 편해. 왜냐하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서도 웬만한 정보 이제 다 올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 그 우리 삼성 이거 안드로이드 폰 있죠? 이 누가 만든 거예요? 삼성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어가 삼성은 그냥 앞에 유저 인터페이스만 바꾼 거예요. 삼성은 헛개비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는 구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러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주소록 있죠? 주소록 요거 보면 단어가 있죠? 이게 어디로 업데이트 되는지 아세요? 동기화시키면 구글 본사로 다 DB가 다 올라가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주소록 보면 내 스마트폰 삼성의 주소록을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다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전부 다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친구 관계가 어떻고 그게 다 나오니까 타겟팅 마켓이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카페를 하나 하겠다. 그러면은 구글이 그래요. 돈을 얼마를 내면 당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그 사람들이 해주겠다. 그렇게 돼요. 세상이 한 5년 안에 그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그 스마트폰은 우리 건데 이 안에 있는 국민 모든 정보가 구글이 가지고 있어.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모든 컨텐츠가 KT나 SK텔레콤 같은 그런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구글의 DB, 미국의 그 본사 DB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스파이가 그 사람을 포섭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전화번호 내역부터 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누구 여자를 이렇게 전화가 집중적으로 많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불륜관계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떻게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노베이션. 자, 이노베이션은 이런 수직적 이노베이션과 수평적 이노베이션이 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자, 실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 아까 파이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이만큼 추세가 이렇게 가더라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문, 잡지 이런 걸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에서 큰 트렌드를 찾아내고 자, 그 안에서 보니까 내가 거기 업체에 보니까 우리 기계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사람들인데 지금 마켓이 이 정도 크고 그냥 몇 퍼센트를 서로가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들 A 업체, B 업체, C 업체를 두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점을 막 정리하고 약점을 정리해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어떤 데서 장점이 있고 어떤 데서 내 약점이 있고 이런 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GP식이에요. 우리가 뭐 제품을 하나 이렇게 살 때 만약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용산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마우스를 뭐 하나 더 끼워준다든지 아니면 마우스 같은 건 안 끼워지지만 9,900원 한다. 만원짜리 있고 9,900원 있다. 바로 이렇게 딱 오른쪽은 9,900원 여기 만원이면 어디로 갑니까? 100원이라도 싼 데로 가 하잖아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은 얘가 만원이면 나는 압도적으로 뭐 한 7,000원, 8,000원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100원만 사면 돼. 0.1%만 앞서면요. 그게 이쪽으로 갈 100명이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0.1%의 차이인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업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을 보니까 A 시장, B 시장, C 시장이 있는데 이제 시장 규모를 보니까 전략적으로 A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아까 수학 분석을 쭉 해보면 이제 그 시장이 세분화돼가지고 그 중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업계획서상의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쓰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수학 분석을 보면 결국은 요게 why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장점을 가지고 strong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전략, why, 핵심 역량, 이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해놨는데 이거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거는 사업계획이라는 계획은 장사가요 계획이 들어가면 사업이 되고요, 꿈이 계획이 들어가면은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계획이 들어가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80%가 꿈이나 이 장사를 하는데 계획이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80%는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꿈만 꾸다가. 그런데 나머지 한 20%는 꿈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목표를 만들고 그래서 성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성장으로서 시간과 결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시간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관점에서 보면 비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영 비전이 결국은 무엇이고 원투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를 이제 꼭 한번 생각해보고, 얼굴이 사업계획서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사업계획서로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이 어필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이 당신 생각이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같이. 돈은 안 받아도 좋아. 그게 제일 좋은 리더십이거든요. 돈을 안 받아도 일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나타나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그죠?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조직도를 또 만들어요. 만들고, 사람이 그럼 이제 꼬이겠죠. 그럼 사람이 꼬이면 이제 뭐 좋은 사람을 선정해가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꼬이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의 핵심 기술이 이런 게 있더라. 그거를 가진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제품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과 공통적으로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제품은 이게 차별하다.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우리는 이 제품을 사지 않고 이 제품을 우리 거를 사게끔 하는 그런 이제 사업계획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제품 이렇게 사면은 제품의 그 사용 매뉴얼이라든지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이마트 가면 거기에 이렇게 카탈로그가 있는데 제품 그림이 딱 있고 옆에 제품 설명이 쫙 있잖아요. 스펙에 뭐 통돌이 세탁기 이러면 이렇게 뭐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는 제품의 특징 이런 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 자, 이 차별화라는 게 차별화 전략, 즉 디퍼런트인데 결국은 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차별화를 그냥 요약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개발 계획. 사업계획서는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을 아까 시간 계획도 했지만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우리는 굵직굵직하게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거 표현해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꼭 이걸 다 쓰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걸 아시면은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조금은 생각의 확산 그리고 수렴이 아주 좋게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생산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한번 볼까요? 마케팅은 말 그대로 아까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이제 조금 이제 그거를 사업계획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에 따른 전략, 계획에 따른 어떤 마케팅 정리를, 마케팅 사업 타당성 분석을 마케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세부 시장이 있고, 포지셔닝, 포피 전략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하려면
아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일단은 하는데 포피 전략 이거 있죠? 이거는 다음에 마케팅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세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프로덕트도 있고 프라이스도 있고 프로모션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자 재무계획도 있고 이렇게 추정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아까는 그 PPT 파일 내가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종이로 된 사업계획서 있죠. 잘 된 거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 자금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PPT 파일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인 사업계획서 워드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사기를 많이 당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기 당하지 말자. 이게 아주 어디가나 항상 들어가 있는데, 자, 뭐 이게 뭐 CQMS라는 그런 회사인데 제가 아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회사의 사람, 그다음 기술, 사업성, 그리고 뭐 사람, 그리고 소유 예산, 재무, 현황, 뭐 거의 뭐 아까 제가 그 PPT 파일 보여드릴 때와 거의 순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고 기술이고 시장성, 여기 이제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무 쪽이죠. 다 비슷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 이제 볼까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회사 추진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하단 성분서를 보니까 정치, 경제적, 기술적,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렇더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품의 필요성은 이렇더라. 그리고 그냥 내용을 보지 말고 형식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 개발이란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 개발 목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여기 뭡니까? 제품의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세 줄, 단어 7개. 참 잘했죠? 잘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 조금 더 세분화하게 들어갔죠?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 그 개발 수행 능력,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리고 사업성은 보니까 사업 가담성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 규모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건 사업 가담성 분석 이제 내용을 정리를 요거를 말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의 안목을 높여주는 거죠. 사업 가담성을 보니까 세계 경제는 이렇고 국내 경제는 이렇고 동양은 없고 주요 변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조금 TOWS인데 SWOT 이게 조금 뭔가 미러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업 분석이 SWOT. 그다음 시장선을 보니까 시장 예측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공 요인은 뭐가 있고 해결 과제는 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사업계에서는요 틀이 없어요. 유명화된 틀이 없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 시장 규모가 어떻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품을 보니까 뭐 이런 제품들이 2002년부터